죄송합니다. 제발 합의해 주세요.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합의해야죠. 당신의 엔조이가 될게요. 합의해 주세요.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 홀로 딸을 키워온 싱글맘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따님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요구한 합의금 5천만 원. 형사고소는 시간 문제. 통장 잔고는 바닥. 그녀가 피해자 아버지에게 한 제안. 당신의 엔조이가 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가져온 결과는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자, 시작할게요. 이윤희 씨의 하루는 늘 새벽 5시에 시작됐어요. 남들이 아직 이불 속에서 뒤척일 시간에 그녀는 벌써 도시락을 싸고 있었죠. 딸 희연이가 좋아하는 반찬들로요. 계란말이는 살짝 달게, 김치볶음은 덜 맵게. 그게 희연이 입맛이었거든요. 은희 씨는 작은 식품 공장에서 포장 일을 하고 있었어요.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대출이자에 생활비에 학원비까지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3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은희 씨는 정말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희연이가 아빠 영정 사진을 붙잡고 울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아빠 일어나 아빠. 그 울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은희 씨는 다짐했습니다. 내가 엄마와 아빠 역할을 다 해주겠다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고 더 꼼꼼하게 챙겼어요. 그런데 은희 씨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희연이가 학교에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를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학교에 돌아갔을 때 아이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아빠 죽었대. 교통사고래. 불쌍하다. 희연이는 그 말을 못 들은 척했어요. 하지만 가슴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박힌 것 같았습니다. 쉬는 시간에 혼자 앉아 있으면 아이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동정 어린 눈빛. 그게 희연이는 너무 싫었습니다. 그때부터 희연이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혼자 있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무리에 끼고 싶었어요. 거기 끼면 아무도 자기를 불쌍하게 보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 무리의 리더는 수빈이라는 애였어요. 수빈이는 예쁘고 집안도 좋았습니다. 반 애들이 다 수빈이 눈치를 봤어요. 희연이는 수빈이 무리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빈이가 웃으면 같이 웃고 수빈이가 싫어하면 같이 싫어했어요. 수빈이가 뭘 사오라고 하면 군말 없이 갔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서야 겨우 그 무리에 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학생이 왔습니다. 이름은 서연이.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 옷차림도 수수했습니다. 수빈이가 서연이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쟤 진짜 촌스럽다. 무리에 있던 애들이 다 같이 웃었어요. 희연이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는 정도였습니다. 서연이가 말 걸면 대답 안 하고 서연이 근처에 가면 자리를 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가 실수를 했습니다. 지나가다가 수빈이 책상에 있던 음료수를 건드렸어요. 음료수가 쏟아져서 수빈이 가방이 젖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정말 실수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이가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수빈이는 용서하지 않았어요. 야, 너 미쳤어. 이거 명품이야. 어떻게 할 건데? 서연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계속 사과했습니다. 그날부터 괴롭힘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수빈이가 카카오톡 단체방에 서연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못생긴 각도로 찍은 사진이었어요. 걔 진짜 냄새나지 않아. 가까이 가기 싫어. 수빈이가 먼저 썼고 다른 애들이 따라 썼습니다. 희연이도 썼어요. 진짜 촌스러워. 그 글자를 치면서 희연이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안 쓰면 자기가 왕따 될 것 같았어요. 급식 시간에는 서연이 옆자리를 아무도 안 앉았습니다. 서연이가 앉으면 다
다들 일어나서 자리를 옮겼어요. 희연이도 그랬습니다.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어요. 희연이는 외면했습니다. 어느 날은 수빈이가 희연이한테 시켰어요. 야, 너 가서 제 가방에 이거 부어. 우유팩을 건넸습니다. 희연이는 망설였어요.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수빈이가 째려봤어요. 왜 못해? 우리 편 아니야. 희연이는 결국 서연이 가방에 우유를 쏟았습니다. 서연이가 가방을 열었을 때 비명을 질렀어요. 책이랑 필통이 다 젖어 있었거든요. 서연이가 울면서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수빈이 무리가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희연이도 웃었습니다. 근데 웃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그날 밤 희연이는 잠이 안 왔습니다. 서연이가 우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내가 왜 그랬지? 그만해야 하나? 근데 그만두면 나도 당하겠지. 희연이는 무서웠어요. 또 혼자가 될까 봐요. 아빠 없는 불쌍한 애로 다시 돌아갈까 봐요. 그래서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서연이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학교에 오는 날도 줄었고요. 어느 날은 일주일 내내 안 나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서연이는 병원에 입원했대요.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서연이 엄마가 학교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애가 죽고 싶대요. 학교 때문에 죽고 싶대요. 복도까지 들리는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날 오후 은희 씨 핸드폰이 울렸어요. 따님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바로 학교로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은희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우리 희연이가 그럴 리가 없다고요. 학교에 도착한 은희 씨 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녀의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교무실에는 이미 피해 학생의 부모가 와 있었어요. 그리고 희연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죠. 담임 선생님이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희연이가 같은 반 여학생을 수개월 동안 따돌리고 카카오톡에서 험담을 하고 가방에 음료수를 쏟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요.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병원에 입원까지 했어요. 우울증이래요. 학교 오기 싫다고 매일 울었다고요. 은희 씨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일 뿐이었어요. 피해 학생의 아버지 박성훈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희 씨와 희연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은희 씨가 입을 열었어요. 희연아, 왜 그랬어? 희연이는 한참을 울다가 말했어요. 엄마, 나도 몰라.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애들이 날 이상하게 봤어. 불쌍하다고 수군거리고 나 그게 너무 싫었어. 그래서 수빈이네 무리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빠지면 나도 똑같이 당할 것 같았어. 그만하고 싶었어, 진짜로. 근데 무서웠어. 은희 씨는 희연이를 안아주었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마음이 아팠어요. 아빠를 잃고 외로웠던 거구나. 혼자가 되기 싫어서 그랬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은희 씨는 남편 영정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나 어떡해. 희연이가 그런 짓을 했대. 당신이 없으니까 이 애가 학교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몰랐어.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며칠 뒤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은희 씨는 희연이와 함께 참석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는 부모님 두 분이 다 오셨더라고요. 서연이 엄마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며칠째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서연이 아빠 박성훈 씨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위원들이 사건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화면에 떴어요. 걔 진짜 냄새나. 가까이 가기 싫어. 촌스러워. 희연이가 쓴 글도 있었습니다. 은희 씨는 그걸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내 딸이 정말 이런 글을 썼구나. 심의 결과는 출석 정지 열흘의 서면, 사과 그리고 특별 교육 이수. 은희 씨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퇴학은 면했으니까요.
하지만 피해 학생의 아버지 박성훈 씨는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처벌이라고요. 고작 열흘 출석 정지요. 우리 아이는 수개월을 고통받았는데요. 밤마다 악몽 꾸면서 소리 지르는 거 아세요? 한때는 죽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희 부부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아세요? 서연이 엄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애가 뭘 잘못했다고 그냥 전학 온 것밖에 없는데 왜 우리 애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건데. 은희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심의위원회가 끝난 후 박성훈 씨가 은희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김희연 학생 어머니, 저는 이 결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할 겁니다. 은희 씨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박성훈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합의를 원하시면 5천만 원입니다. 치료비에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포함해서요. 그 이하로는 협상 없습니다. 5천만 원. 은희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전세 보증금도 대출받아서 마련한 건데 통장에는 다음 달 생활비 빼면 남는 게 없는데요.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연락 없으시면 고소 진행합니다. 옆에 있던 서연이 엄마가 은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엄마예요. 우리 애가 죽고 싶다고 했을 때 제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아세요? 약 먹이고 병원 데려가고 밤새 안 자고 우리 애 지켜봤어요. 혹시 진짜 죽으면 어떡하나. 그 생각에 한순간도 눈을 못 떴어요. 은희 씨는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은희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5천만 원.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었어요. 대출은 한도 초과. 친척들에게 손 벌리기도 민망했습니다. 남편 돌아가시고 이미 여기저기서 도움을 받았거든요. 희연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계속 울기만 했어요. 엄마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다 망쳤어. 은희 씨는 문 앞에 서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은희 씨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쳤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건 안 돼. 절대 안 돼. 하지만 그 생각은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 정말 다른 방법이 없잖아. 사흘이 지났습니다. 은희 씨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은행 대출 상담도 받아보고 보험 해약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대출은 한도 초과, 보험 해약금은 고작 800만 원, 5천만 원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은희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여보,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희연이도 저렇게 외롭지 않았을 텐데. 은희 씨는 피해 학생 아버지 박성훈 씨 연락처를 들여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하지만 희연이 방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가 은희 씨의 마음을 굳히게 만들었어요. 희연이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 이 아이의 미래를 지켜줘야 해. 은희 씨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김희연 학생 어머니예요. 혹시 따로 한번 만나 뵐 수 있을까요? 합의금 준비되셨나요? 아직 다 준비되진 않았는데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강남역 근처 카페로 오세요. 다음 날 저녁 은희 씨는 카페로 향했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쓰고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 돌아가도 돼. 하지만 발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박성훈 씨가 이미 와 있었어요. 은희 씨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테이블 밑으로 숨겼어요. 뭐 하실 말씀이 있다고요? 은희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저 돈이 없습니다. 전세 보증금도 대출이에요. 남편은 3년 전에 사고로 떠났어요. 저 혼자 희연이 키우면서 버티는 게 전부예요. 박성훈 씨는 차갑게 바라보기만 했어요. 은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러 왔어요. 대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무슨 뜻이죠? 은희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당신의 엔조이가 되겠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은희 씨는 자신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성훈 씨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카페 안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박성훈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예요? 들으신 그대로예요. 저는 돈이 없어요. 하지만 희연이를 지켜야 해요. 형사 고소가 들어가면 그의 인생이 끝나요. 대학도 못 가고 취업도 못 하고 그 아이 아빠 없이 저 혼자 키워온 아이예요. 제대로 된 미래를 갖게 해주고 싶어요. 박성훈 씨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당신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네, 알아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은희 씨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창피해요. 너무 창피해서 죽고 싶을 정도예요. 근데 어쩌겠어요. 희연이가 제 전부인데 그 애 없으면 저도 살 이유가 없어요. 박성훈 씨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우리 서연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요. 밤마다 악몽을 꾸고 학교 가기 싫다고 울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살이 빠졌어요. 한때는 죽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박성훈 씨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희연이가 잘못했어요. 박성훈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나도 요즘 힘들어요. 아내랑 이 일로 계속 싸워요. 집에 가면 맨날 다퉈요. 서연이 때문에 서로 자책하고 원망하고 결혼 생활이 흔들리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 모든 게 엉망이에요. 박성훈 씨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분노인지 복수심인지 아니면 그냥 다 부숴버리고 싶은 건지. 일주일 시간 드린다고 했죠. 일주일 뒤까지 답을 드릴게요. 오늘 한 제안에 대해서요. 그는 계산을 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은희 씨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내가 방금 뭘 한 거지? 정말 이게 맞는 건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도 있었어요. 적어도 문은 열어뒀으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희연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 그냥 좀 볼 일이 있어서. 비 맞았네. 희연이가 수건을 가져다 줬어요. 엄마 나 때문에 고생하지 마. 학교 자퇴해도 돼. 검정고시 볼 수 있잖아. 은희 씨는 희연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게. 넌 그냥 공부만 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희 씨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매일 핸드폰만 들여다봤죠. 혹시 연락이 올까 봐요. 아니면 경찰이 찾아올까 봐요. 마지막 날 저녁 드디어 핸드폰이 울렸어요. 저예요, 박성훈. 은희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나도 미친 짓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당신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순간 은희 씨는 안도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다행이다. 희연이를 지킬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가슴 한쪽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한 달에 2번. 제가 연락하면 나와야 해요. 장소는 제가 정할 거예요. 기간은 1년. 1년이 지나면 끝이에요. 이 일은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고소 취하하고 학교에도 합의했다고 알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왜 받아들이냐고 묻지 마세요. 나도 모르겠으니까요. 그냥 이 상황이 다 지치고 어디로든 도망치고 싶은 건지도 몰라요. 내일 합의서 작성하러 오세요. 장소는 문자로 보낼게요. 다음 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쌍방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측은 형사 고소를 취하한다. 은희 씨는 사인을 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박성훈 씨도 사인을 했어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희연이에게 전화했어요. 희연아, 합의됐어. 정말? 응, 이제 괜찮아. 형사 고소 없어. 희연이의 울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미안해, 다 내 잘못인데. 엄마한테 이런 고생 시키고. 울지 마, 이제 다 끝났어. 앞으로 열심히 살면 돼. 그리고 서연이한테 진심으로 사과해. 응, 엄마 알아. 서연이한테 사과 편지 쓸게. 진심으로 쓸게. 전화를 끊고 은희 씨는 버스 창문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끝났다고 했지만 사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희연이가 은희 씨를 안아줬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사람이 될게. 절대 그런 짓 안 할게. 약속해. 은희 씨는 희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그것만 해주면 돼. 하지만 그날 밤 은희 씨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오늘부터 시작이죠. 다음 주 금요일 저녁 7시. 장소는 그날 다시 알려드릴게요. 은희 씨는 답장을 보냈어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겉으로 은희 씨의 일상은 평범해 보였어요.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공장에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희연이랑 밥을 먹고 희연이는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출석 정지가 끝나고 학교에 돌아갔습니다. 첫날 희연이는 서연이를 찾아갔어요. 서연이는 교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희연이가 다가가자 서연이가 움찔했어요. 무서웠던 거예요. 희연이는 서연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너한테 정말 나쁜 짓을 했어. 변명할 게 없어. 그냥 미안해. 서연이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고개를 돌렸습니다. 희연이는 계속 말했어요.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어. 그냥 앞으로 너한테 피해 안 줄게. 정말 미안해. 희연이는 일어나서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그날부터 희연이는 수빈이 무리해서 나왔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다녔습니다. 수빈이가 비웃었어요. 뭐야, 쟤 갑자기 왜 저래? 착한 척하네. 예전 같으면 무서웠겠지만 희연이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게 당연한 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은희 씨는 희연이가 달라지는 걸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 아이는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 나는 점점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한 달에 2번 박성훈 씨에게서 연락이 오면 은희 씨는 희연이에게 야근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오늘 야근이라서 늦어. 저녁은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 먹어. 알았어, 엄마 힘내. 첫 만남 날 은희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박성훈 씨가 알려준 장소는 외진 곳에 있는 모텔이었어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면 진짜 시작이야. 돌아갈 수 없어. 은희 씨는 눈을 감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말하지 않을게요. 다만 집에 돌아왔을 때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는 것만 말할게요.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 오늘 물량이 많아서. 씻고 자, 피곤해 보여. 응, 먼저 자렴. 희연이가 방으로 들어가고 은희 씨는 화장실에서 오래 울었습니다. 샤워기 물소리에 묻혀서 아무도 몰랐어요. 뜨거운 물로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박성훈 씨와 있을 때 자신이 물건처럼 느껴졌거든요. 인간이 아닌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희연이 얼굴을 보면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가 뭐라고 오는지 모르고 있구나. 이 아이 앞에서 웃고 있는 내가 너무 비참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을 차단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건 거래야. 감정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냥 몸만 가져가면 돼. 마음은 여기 두고 가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박성훈 씨가 말을 걸었어요. 힘들죠? 은희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딸은 잘 지내고 있나요? 네, 요즘 열심히 공부해요. 학교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대요. 예전 일 반성하면서요. 다행이네요. 우리 서연이도 많이 나아졌어요. 약도 줄었대요. 상담 선생님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박성훈 씨가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랑은 결국 별거 중이에요. 서연이 일이 터지면서 원래 있던 문제가 다 터져버렸어요. 서로 자책하다가 원망하다가 결국 못 버텼어요.
은희 씨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남자도 힘든 거구나. 그렇다고 동정이 가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해는 됐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어요. 희연이는 3학년이 되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했어요. 희연이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새벽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나 이번에 모의고사 성적 많이 올랐어. 정말 축하해. 우리 딸 최고야. 엄마 덕분이야. 희연이의 밝은 모습을 보면 힘든 게 조금은 잊혀졌습니다. 그래, 내가 이걸 견디는 이유가 있어. 희연이가 저렇게 웃을 수 있으니까. 희연이가 다시 꿈을 꿀 수 있으니까. 그렇게 1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은희 씨와 박성훈 씨의 만남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은희 씨가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희연이가 점점 이상한 걸 눈치채고 있었다는 거예요. 희연이는 예민한 아이였어요. 엄마가 야근이라고 할 때마다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몇 달이 지나니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엄마가 화장을 하고 나가는 게 이상했어요. 공장에서 포장이라는데 화장을 왜 하지? 그리고 돌아오면 항상 샤워부터 했습니다. 피곤하다면서 바로 씻으러 들어갔어요. 희연이는 슬쩍 엄마 핸드폰을 본 적이 있었어요. 충전 중인 핸드폰에 문자 알림이 떴거든요. 금요일 저녁 7시, 늘 같은 장소에서 모르는 번호였어요. 희연이는 그날부터 엄마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야근이라고 할 때마다 항상 그 번호에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돌아올 때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눈이 부어 있을 때도 있었어요. 이건 그냥 연애가 아니야. 뭔가 이상해. 어느 날 희연이는 엄마가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비밀번호는 엄마 생일이었거든요. 문자 내용을 보는 순간 희연이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날짜와 시간과 장소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맨 처음 문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죠. 그 날짜는 학폭 합의가 끝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희연이는 모든 게 연결됐어요. 합의금 5천만 원. 엄마한테 그런 돈이 없다는 거 알았어. 근데 갑자기 합의가 됐어. 엄마는 돈 대신 뭔가를 준 거야. 설마. 희연이는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은희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희연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희연아, 왜 안 자고 있어? 엄마 요즘 뭐해? 야근이라면서 왜 화장을 하고 나가? 그리고 왜 맨날 샤워부터 해? 은희 씨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건 공장에서 일하면 땀나잖아. 희연아, 별일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희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나 때문이지. 합의금 진짜로 어떻게 마련한 거야? 희연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엄마 핸드폰 문자를 찍어둔 거였어요. 이게 뭐야? 그 남자가 피해자 아버지지. 합의금 대신 엄마한테 뭘 요구한 거야? 엄마 제발 솔직하게 말해줘. 나 이제 다 알 것 같아. 은희 씨는 희연이를 안았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희연아, 들어. 엄마는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게 엄마야. 엄마한테 너는 세상 전부야.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오직 너 때문이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묻지 마. 그냥 엄마를 믿어. 희연이가 은희 씨의 품에서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그런 짓만 안 했으면, 내가 서연이를 안 괴롭혔으면 엄마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됐잖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엄마가 선택한 거야. 후회 안 해. 그날 밤 둘은 거실에서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다음 날 은희 씨는 박성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그만해요. 왜요? 아직 기간이 남았는데. 딸이 알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알겠어요. 기간이 조금 남았지만 여기서 끝내죠. 그리고 한 가지만 말할게요. 처음에는 분노였어요. 우리 서연이가 당한 거에 대한 복수, 당신네 가족도 고통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됐어요. 집에서 도망치는 수단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왜 이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끝이에요. 당신 딸도 많이 반성했고, 우리 서연이도 많이 나아졌고, 더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잘 지내세요. 당신도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희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끝났다. 정말 끝났다. 1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길고도 짧았던 시간.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그날 이후로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희연이는 엄마한테 더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밥을 차리고 설거지도 했습니다. 엄마 내가 할게. 엄마는 쉬어. 괜찮아. 엄마가 할 수 있어. 아니야. 이제 내가 할 거야. 희연이는 공부도 더 열심히 했어요. 새벽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진 빚을 갚고 싶었거든요. 물론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희연이는 대학 입시를 치렀어요. 시험 끝나고 집에 와서 은희 씨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잘 본 것 같아. 그래 고생했어. 희연이가 은희 씨를 안았어요. 엄마 고마워.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줘서. 합격 발표 날이 왔습니다. 희연이가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켰어요. 은희 씨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화면에 결과가 떴어요. 합격. 희연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나 붙었어. 은희 씨는 그 순간 펑펑 울었어요. 희연이도 같이 울었습니다. 3년 동안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그 순간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 싸던 날들, 허리 아파도 야근하던 밤들, 그리고 차마 말할 수 없는 그 일까지 다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 축하해. 우리 딸 최고야. 엄마 고마워.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어.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한 거야. 아니야 엄마. 엄마가 다 해준 거야. 희연이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새 학교 새 친구들. 희연이는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무리에 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았어요. 오히려 조용한 애들한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밥 먹는 애가 있으면 같이 먹자고 했어요. 예전에 자기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서연이를 보는 것 같았어요. 희연이는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일했어요. 엄마 이제 내가 돈 벌어서 엄마 용돈 줄게. 그런 거 안 해도 돼. 아니야, 나도 이제 어른이야. 엄마한테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 첫 월급 받으면 엄마 맛있는 거 사줄게. 은희 씨는 희연이가 대견했습니다.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듬직해졌구나. 어느 날 저녁 희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 할 말 있어. 뭔데? 작년에 내가 알았잖아. 엄마가 나 때문에 뭘 했는지. 희연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 그때 진짜 죽고 싶었어.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서연이한테 왜 그랬는지. 후회하고 또 후회했어. 은희 씨는 희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게 중요해. 엄마 그때 나한테 말했잖아. 엄마는 나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나도 이제 그게 뭔지 알 것 같아. 희연이가 은희 씨를 바라봤어요. 나도 나중에 엄마 같은 엄마가 될 거야.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은희 씨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엄마처럼 살지 마. 넌 더 좋은 삶을 살아야 해. 아니야 엄마. 내 말은 엄마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야. 엄마는 최고의 엄마야. 누가 뭐래도 나한테 엄마는 최고야. 그날 밤 은희 씨는 남편 영정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들었어. 희연이가 나한테 최고의 엄마래. 웃기지. 내가 무슨 짓을 했는데. 근데 있잖아. 희연이가 저렇게 잘 자라줬으니 그걸로 된 거 아닐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내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 근데 후회는 없어. 정말 후회는 없어. 우리 희연이 잘 자랐지. 당신 딸이야. 착하고 듬직하고 이제 대학생이야. 믿어지지 않지. 나도 잘 버텼지.
당신 없이도 여기까지 왔어. 힘들었지만 여보 고마워. 항상 날 지켜봐줘서. 은희 씨는 영정사진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랑해.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은희 씨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아직 상처는 남아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희연이가 있으니까요. 희연이의 웃음이 있으니까요. 그게 은희 씨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은희 씨의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저도 쉽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엄마의 사랑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도요. 희연이처럼요. 여러분도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세상에는 나를 위해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